북한이 갑작스럽게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례 훈련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고한 국방태세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승주 국방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북한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했던 한미 합동훈련을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북한의 돌연 입장, 성명,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방금 김민석 대변인이 네. 밝혔듯이 예정된 대로 그 연례적인 한미연합훈련 또 독수리훈련은 실시할 것입니다. 네. 북한의 발표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어제 합의를 해놓고 합의 이행 문제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또 연례적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 우리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훈련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이 부당하다,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염두에 두고 이제 대화와 침략 전쟁 연습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양립될 수 없다 이러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의 대남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략 전술 관련해서 화전, 양면 전술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네.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뭐 이런 교류 협력을 강조하고 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로 비난하지 말자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끊임없이 도발에 필요한 또 도발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도주의적 문제의 어떤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어떤 신뢰를 쌓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이런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치의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뒤로는 도발의 명분을 또 축적해 오면서 실제로 뭐 도발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떨 거로 보시는지요? 도발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남북한의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가장 잘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어떤 이산가족 사무 같은 이런 신뢰를 쌓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양상의 예. 도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방부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 합동 업무 보고를 했다고요. 왜 합동 업무 보고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처음은 아니고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가 이렇게 합동 업무 보고를 항상 10번 정도 되고요. 또 네. 보훈처에서 4개 부처가 있는데 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 3개 부처, 4개 부처가 계속 10차례 이상 만납니다. 예. 만나고 또 보고를 서로 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도 하고요. 또 예. 보고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을 식별하고 또 공동의 어떤 국정 과제 또 국정 목표를 추진하는 서로 네. 그런 거 확인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또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참 의미 있는 행사였다. 특히 신년이기 때문에 예. 예. 서로 다른 부서의 정책 실무자 결정자끼리 신년 덕담도 나누는 신년 인사도 나누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공동보고는 참 의미가 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믿을 수 없는 북한을 상대로 국방부가 평소에 대비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튼튼한 안보로 네. 뒷받침하겠다. 이것이 국방부 업무 보고의 가장 큰 하나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튼튼한 안보를 그럼 어떻게 튼튼한 국방 대책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예.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 속에 지속적인 또 대남 군사 전략 속에 여러 가지 도발을 준비하기 때문에 도발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등 여러 가지 대량 살상 무기를 예.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준비를 하고 네. 또 우리가 미래의 또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대비한 어떤 그런 선진적인 어떤 군사 역량을 갖추어 갑니다. 그럼 무기만 갖고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전쟁을 할 때는 강인한 정신력, 애국심, 또 예. 군인 정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 전력을 강화하겠다. 또 장병들이 좀 더 이 전투 임무 준비에 전투 준비에 네.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장병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뭐 지금까지 개선했으나 좀 더 집중해서
단기간에 좀 개선하겠다 이런 네. 것이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 맞춤형 앞에 뭐 하나 수식어에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빠졌는데 북한의 그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좀 거기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술 사용할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방어 수단들 예. 결합시켜서 대비하고 또 그 예.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대비하는 이런 태세를 갖추고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어떤 상황별 또 여러 가지 양상별 네. 그 양상에 맞는 그런 대비를 예. 철저히 가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안보 환경을 예. 만들겠다 이런 약속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맞춤형 억제 전략을 이번 한미 합동 훈련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실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훈련은 방어 훈련이고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은 네. 좀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또 네. 그 이어서 한미가 또 대규모 또 군은 연습을 해야 그 기량을 예. 필요할 때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군은 네. 계속 네. 그 장병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 중에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리고 연합 감시 자산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북한이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또 여러 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대비 개념이 이제 킬체인과 KAMD입니다. 네. 킬체인은 그 북한이 그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발사 시설과 발사 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네. 것을 이야기하고 또 KAMD는 발사 이후에 요격하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건데 이 두 가지 작동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탐지 그쪽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정보를 탐지하는데 정보 탐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월한 정보 자산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제이스타라든지 또 위성 자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네. 연계해서 결합해서 그 좀 운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다음으로 관심을 가는 부분이 전시 작전 통제권 권한에 관한 부분인데요.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자권 전환 연기 논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기가 될 걸로 보십니까? 좀 연기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연평도 포격 이후에 한미가 2015년 12월에 목표 연도를 정해놓고 네. 우리가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여러 가지 안보적 불안 요소가 증대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 5월에 미국에다가 이 목표 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건을 좀 보고 또 네. 그 전환에 따른 역량을 좀 검토해서 좀 더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예. 제안을 했습니다. 그 네. 전환 조건과 또 영향 요인들을 같이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미국이 좋다. 예.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그런 부분을 해서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부터 해서 조건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올해 안에 이제 하겠다. 이런 의지를 시기와 갖습니다. 조건에 관해서 올해 안에 한미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논을 해가고 그 의논 결과 합의를 해야 이제 2015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년 네. 12월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거기에 대한 합의, 구체적인 합의를 예. 하겠다 이런 예.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연기를 그 추진한 그 배경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우리의 방어 그리고 대응 능력이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언제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게 그렇습니다. 될까요? 우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했고 계속해서 해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우리 스스로 원하는 수준의 네. 어떤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지금 2020년 초반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2020년 초반이요? 그래서 2020년 초반이 되면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게 킬체인과 KAMD 시스템, 그 북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갖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사 대비 태세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요 네.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걸리기 때문에 2020년 초로 저희들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예비군 동원 훈련이 그동안 제외됐었는데 그걸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향토 예비군 법에 보면은 네. 우리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나 또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좀 보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령과 현금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고 사회단체 또 국가 다른 기관에서도 그건 조금 그 형평성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또 노블리제, 오블리제 차원에서 특히 거기에 보류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병력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네, 장병들에 대한 그 복무 여건 개선 방안도 이렇게 보고가 됐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군에 보낸 자녀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그 장병들이 군에 보내고 나면은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또 군에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좀 취하는 부분도 있고 군 생활이 힘들고 따분하다 사회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한 좀 여건을 다 좀 갖춰갖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 또 군에 있을 동안은 부모님한테 폐안 끼치도록 그 정도 수준의 월급 그게 2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에서 지금보다 2배 수준의 병봉급도 인상해서 그래도 그 근무할 동안에는 그 장병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고 자기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장병 이런 분들도 그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력 관리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육아 나눔터 같은 거에서 육아에도 상당히 육아 여건을 만드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고 북한의 도발 위험성도 있고 뭐 남북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의 역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남북관계는 하나하나 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남북관계 통일로 가는데 국방부가 통일하고 조금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일반 국민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통일을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통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가려면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튼튼한 안보로서 통일 기반을 만들고 남북한 교류할 때 그런 군사적 보장도 하고 군사적 신뢰도 만들어내고 그것서 정치적 신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군사 통합까지 준비하는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가 통일 준비에도 굉장히 앞장서서 또 하겠다. 첫째 튼튼한 안보를 만들고 통일 과정에서 또 통일 이후에까지도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일 시대가 열리려고 하면은 이것을 올 3D 조건이라 했습니다. 국내적 조건, 대외적 조건,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데 이 3D 차원, 세 가지 차원에서 차분하게 또 치열하게 열정을 갖고 준비한 국방부도 그런 통일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나서겠습니다. 통일 기반 구축, 이 국정과제 중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국방부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국방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